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제 꿈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하곤 아니겠죠.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었는데 정말 만났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할 줄 알았었고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큰 꿈을 꿨던 거였고요. 그리고 역시 저란 사람은 결혼이란 걸 쉽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제 모습을 제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우선 저는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해서 가구도 만들고 수강생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딱 굶지 않을 정도로만 벌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은 공평하더라고요. 이 일을 저희 부모님은 무진장 반대를 했었는데 그 반대 무릅쓰고 제가 시작한 일이거든요. 엄마는 제가 본래 하던 일을 때려치웠을 때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공을 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학원을 다녔기에 저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냥 취미 활동 정도로만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너 정말 그 직장 관둘 거야? 지금처럼 취미로 하면 되잖아. 아빠한테 들었는데 그 회사 그만둘 생각이라며? 맞아. 왜? 그게 문제가 돼? 엄마가 너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공부시켜는 줄 알아? 아니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남들은 못 들어가 난린데 거길 기어 나오겠다고? 그리고 뭐 목공? 말이 좋아 목공이지. 나무 갉아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엄마, 나무를 갉아먹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이야. 회사를 들어간 것도 나고 학원을 엄마 아빠가 보내줬지만 가서 공부한 건 나라고. 내가 내 인생 찾아가겠다는데 그리고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았는데 엄만 반대를 하고 싶어? 너 정말 이럴래? 진짜 이렇게 엄마 속 썩일 거야? 저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우리 딸이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무 갉아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선택하지 않겠지라고 엄마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엄마의 완전한 오판. 저는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엄마가 비하하던 나무 갉아먹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본래 S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 네 맞습니다. 요즘 거기 미쳤죠. 거길 다녔습니다. 아침에도 엄마한테 잔소리 듣긴 했습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배 안 아프냐고. 배가 아프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암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이 없냐면 사실 목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들어보시면 저희 엄마의 걱정이 괜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그 목공 학원은 친구가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인별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흠에 그 학원 강사의 미모가 후덜덜한 겁니다. 그야말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가 아니라 혼자 만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목공 학원을 가게 되죠. 사진보다 훨씬 더 미모가 후덜덜한 그 강사님을 보자마자 저는 나는 저 강사와 한 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등록하게 되고 그 강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칭찬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 좀 집중을 한 건데 은근 제가 이 목공에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결론은 어찌 되었느냐? 강사님은 나를 목공에 뛰어들게끔 했던 그는 딴 여자 옆으로 가게 되었고 제 옆엔 목공의 천재적인 재능이라는 타이틀이 자리하게 되죠. 네, 사랑을 쟁취하고자 그곳에 뛰어들었는데 재능을 쟁취하게 된 거죠. 이미 회사는 때려치운 지 오래고
떠나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초라하고 저렴했지만 나 너 좋아했다라면서 홀로 술을 홀짝이며 내가 회사 때려치운 건데 나는 너와의 미래까지 생각했었다면서 그를 원망하게 됐었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 성격 아시겠죠?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요. 제가. 그럼 결혼을 할 줄 알았던 이 남자는 어찌 만났느냐? 참 신기하게 당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어도 지갑을 놔두어도 가져가지 않지만 한 가지는 허술한 틈을 보이면 냅다 집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죠? 바로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살이 좀 쪄서 언니 자전거를 타고 가게를 나가야겠다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날, 그러니까 이젠 자전거를 출퇴근하면서 식이 조절도 좀 하고 밀가루도 끊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슬도 끊으니라 마음 먹은 날 보기 좋게 그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니가 알면 아마 저를 찢어 발기다 못해 찢고 밟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런데 그 자전거가 좀 고가라서 엄마 말처럼 나무 갉아먹는 일을 하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제가 사는 건 무리였고, 그래도 찢어 발겨지고 밟히는 건 싫었기에 생각해낸 대책이 있었으니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운명일까요? 언니 자전거랑 똑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사겠다고 바로 연락을 했고, 그리고 가게도 내버려 둔 채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남자를요. 이거 어쩔? 이 남자, 저를 보자마자 눈도 마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선 자전거를 살펴보니 언니 거랑 동일했어요. 그리고 동일하다기보단 언니 것보다 훨씬 새 거였고,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과장이게 쬐는데 정말 새 거더라고요. 언니 자전거랑 동일해 보이려면 흙바닥에 굴러야 할 정도로 자전거 상태 보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저기 그냥 이 자전거 가져가시고 차라리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면 안 되나요? 뭐라고요? 혹시 저기 아저씨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훔친 거 나한테 팔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산 거 맞아요. 그게 아니라 티라노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참고로 티라노사는 제 당근 닉네임입니다. 그래도 돈은 받으셔야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었어도. 그냥 가져가시고 전화번호 주세요. 네? 정 마음에 걸리시면 오늘 저녁에 밥 사주세요. 술이면 더 좋고요. 더 비싸게만 먹지 않는다면 제겐 이익이고, 그리고 이 사람 당근 온도를 보니 뜨끈뜨끈했고 사기꾼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기꾼이면 안 되는 그런 얼굴이긴 했어요. 두부상. 마치 리트리버 같이 생긴 남자였거든요. 결국 그날 저녁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던 저는 그 남자를 만나 식사 겸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거래하러 갔다가 눈이 맞았다고 참 특이한 인연이라며 우리를 당근 인연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고, 남잔 정말 리트리버 같은 남자였어요. 흠도 별로 없었고 거슬리는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결혼해서 만일 자신이 회사를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가게라고 있으니 자신도 갈 곳이 있겠다며 그렇게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려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2년 만에 남잔 제게 결혼하자고 말을 했고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고 30 중반까지 질질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요. 양가에 언제 인사를 드려야 할지, 상견례는 어디서 해야 할지 일정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네 집 인사는 그냥 먼저 드리자고요.
그래도 결혼 허락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좀 준비가 필요하다 했죠. 옷도 좀 사고, 머리도 좀 하고, 그리고 살도 조금만 빼고, 게다가 선물을 뭘 사야 할지 여기저기에 물어봐도 너무 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암튼 저는 최대한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기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기 사실은 우리 엄마가 자기 생일을 챙겨주고 싶대. 뭐? 내 생일을? 아니, 갑자기 왜? 내 생일을 왜 챙겨주셔? 내가 얘기했거든. 곧 자기 생일이라고. 그리고 생일에 맞춰서 그냥 인사를 하러 오라고. 그 준비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이미 나란 애랑 결혼을 마음 먹은 것 하나만으로도 자긴 합격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 준비 없이 나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야. 자기야, 자기 지금 엄청 좋아. 어떻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최대한 자기한테 편안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떨지 말라고 생일 파티 해주면서 첫 만남 가지고 싶다라는 거잖아. 우리 엄마의 배려가 안 보여? 아, 정말? 그런 건가? 그럼 만일 자기가 이거 거절하면 우리 엄마 엄청 서운해할걸? 엄마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렇게 떨고 거의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그럴 것 아니냐고. 그런 자기 모습이 안쓰럽대. 그리고 생일인 거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면서 밥 한 끼 하자고 하셨어. 편하게 가자. 어? 자기야. 아, 그래도 되나?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가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 자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편한 사람들이야. 막 격식 차리고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와, 나 이거 자랑해야겠는데? 결혼도 전에 생일상을 차려주신다니. 결혼 후에 시부모님 생신상 가지고 말 나오는 경우는 봤어도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 생일상 차려준다는 예비 시부모님은 안 계실 거야? 안 그래? 부러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시부모 어디 있겠어요? 편안하게 오라고. 그리고 이왕 생일인 거 알았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일상 차려주고 싶다고 꼭 오라고. 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하는데 저 자랑했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완전 저보고 땡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말이죠. 남자친구네 집에 방문하고서 결혼 접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이쁜 옷을 입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 선물.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준비했고 어머님 같은 경우엔 가디건을 준비했어요. 이건 남자친구가 콕 하고 집어준 겁니다. 그리고 꽃과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고요. 기분 좋게 집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저는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인사드릴 참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집안은 쑥대밭, 아수라장 그 자체였거든요.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아니 남자친구란 놈이 왜 이걸 그냥 뒀을까? 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 그동안 내가 이 남자친구한테 너무 순종적인 모습만 보였나? 좀 내성을 깐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였다고? 우선 집에 들어가니 남자 어르신분들이 6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제히 저를 보는데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하는 순간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 아버지, 형제분들이셔. 우리 아버지가 팔남매 중 막내시거든. 고모들은 바쁘셔서 안 오셨고 인사드려 자기야. 저분이 우리 아버지셔.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참해 보인다. 결국 이놈이 장가를 가는구만. 이렇게 다 얼굴 보니 얼마나 좋냐고. 막 저를 앞에 세워두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쓱 제 옆에 오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구경들 다 하셨죠? 그럼 제가 데리고 갑니다. 승현아, 넌 저기 가 있어. 나랑 미정이랑 이제 시간 가져야 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저는 정신없이 거실 한가운데 있다가 주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저와 남자친구가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찡긋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정도면 완전 미친놈 또라이 아닌가요? 눈이 삐었나? 뭔 찡긋이야. 그래도 나 김미정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어. 교육 잘 받았고 나름 내성 떨 줄 아는 나 김미정.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리. 정신 똑바로 차리리 하는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이러더군요. 생일상 차려야지. 아이고 이 얼마나 좋아. 내 마음 같아서 외가까지 부르고 싶었는데 딱 타이밍 좋게 제 사랑 미정이 생일이랑 겹친 거 있지? 우리 집 식구가 데려오니까 이런 것도 딱딱 맞아 떨어지나 보네. 친가만 불렀어. 속도감 있게 음식하고 그리고 응대하자고. 원래는 결혼 전에 다 돌면서 인사드려야 할 양반들인데 오늘 얼굴 비추는 걸로 끝내. 내가 니들 편하라고 이렇게 계획한 거야. 전 어느새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전 이후엔 갈비찜을 보살펴줘야 했고 이후엔 장갑 3개를 끼고 잡채를 버무려야 했죠.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선을 보아하니 제사 음식이 분명했고 저보고 과일 샐러드를 만들라고 과일을 건네주셨는데 상부가 동그랗게 대머리처럼 잘려나간 거 보니 이건 제사에 쓰인 과일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에 쓰이던 음식이라 그런가? 귀신에 홀린 듯 저는 로봇처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상을 차렸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쏟아지는 질문에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이후 어른들끼리는 술잔이 오갔고 그리고 결국엔 제게 술을 따라 봐라. 여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원래는 제가 S기업에 다녔었다. 그리고 그 대기업 때려치우고 목공을 시작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냐라고 말하니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여잔 머리가 없어도 된다고 그냥 아랫도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 보자니 이 집안 어른들 술버릇이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자친구와 술을 거의 마시질 않았었는데 이래서 이 남자가 술을 싫어한다고 한 거였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 또 한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생일 자리라고 들었는데 친구들도 부르라고 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그냥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남친 이 새끼 제대로 패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가게 하면서 진상들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아나 무인격인 사람들 많이 봐왔기에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매너만 지키자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랫도리부터 시작해서 막 제게 술을 따라라 뭐해라 하는데 매너 지킬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르라기에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얘기했고 친한 친구 여자 셋, 남자 셋. 완전 나의 술 친구이자 붓땡 친구나 다름없는 그런데 이 중에 남자애들이 완전 술만 마시면 진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진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니들도 와서 제대로 놀아보라고. 제 어이없는 상황에 더 어이없어한 친구들 1시간도 안 돼서 왔고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은 거의 쓰나미를 맞게 됩니다. 이미 출발하면서 운전대 잡은 애는 빼고 맥주 몇 캔을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소주에 폭탄주를 마셔대다가 결국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새놈들은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한 놈은 술만 취하면 옷을 벗습니다. 우통을 까더니 아저씨들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한 녀석은 술만 마시면 발차기를 하는데 거실에 아주 이쁜 조명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크리스탈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걸 자꾸 발로 차는 겁니다. 그리고 한 놈이 이놈이 항상 대박인데 웁니다. 거의 절규급으로. 미정아, 난 너 못 보낸다. 가지 마라, 미정아. 미정아, 난 너를 사랑한다, 미정아.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미정아, 미정아!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여자애들은 시끄럽게 굴고 결국 강제적으로 제 생일이자 첫 만남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인연을 끊으라고. 사람들이 너무 무례했다고. 좋은 분위기를 제 친구들과 제가 다 망쳐 놓았다고. 어른들께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잘 말해 두었으니 지금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사과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 전에 어제 친구가 발로 하도 건드려서 자기 엄마가 아끼는 조명이 깨졌다고. 그 조명이 백화점에 파는 건데 그걸 사가지고 가서 사과를 드리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 미친놈인 거죠. 가자. 땡땡 백화점에 있대. 거기 들렀다 사서 가면 될 것 같아. 아, 네 친구도 완전 개진상. 난 네 친구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걔네들 뭐냐? 절대로 앞으로 그런 것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나 어제 너한테 엄청 실망했었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작은 아버지랑 어제 우통 까고, 야, 병원에 입원하셨대 지금. 너무 열받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 너무 진상 부린 거 아니냐? 진상? 야, 진상은 니네 집 식구들 아닌가?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더 진상들이었지. 뭐, 아저씨? 야, 김미정,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생일상 차려준다고 해놓고 친척들 위해서 음식하게끔 하고, 그 내가 어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성차별적인 소리를 들었는데도 너는 쳐 웃기만 하고 있고, 니네 집 사람들이야말로 무례하고, 그리고 완전 세트로 걔 진상이었지. 가장 진상은 너란 놈이고. 뭐? 좋은 뜻에서 한 걸 망친 건 너야. 뭐래? 그게 어떻게 좋은 뜻이니? 넌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해. 그렇지? 뭐가? 뭐가 이상한데? 난 오히려 너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편하게 해준 거라고? 난 어제 그 몇 시간 있었는데 너랑 결혼하면 앞이 어떨지 보이던데? 한 30년은 미리 보이던데? 개같이 고생할? 뭐? 배려? 편하게? 가자마자 음식 시키고 하는 게 배려고 편하게 해주는 거니?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난 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거든? 가뜩이나 떨어졌었는데 오늘 아무렇지 않게 구는 네 모습에 더 떨어졌다. 아, 그리고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거 니네 집 그 주방 식탁기 위에 있던 크리스탈. 거긴 안 봤나 봐. 어제 재성이가 거기 발로 찼는데 이거 떨어졌다고 지 주머니에 넣은 것 같더라. 깨졌지만 그래도 달아 놓으라고. 대롱대롱 우리 사이가 깨진 것처럼. 이거 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길 바라. 그럼 안녕. 저렇게 제 결혼은 멀리 달아났고요. 그리고 저는 곧 있으면 30 중반이 됩니다. 결혼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이상한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상한 남자들도 많고 이상한 집안도 있는 것 같아서 누굴 만나는 게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생일상은 아직도 친구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설로 남아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화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